머뭇거릴 이유도 한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성들. 그 아름답고 용감한 삶을 아십니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인데요. 독립전쟁에 함께했던 여성들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했는데 잊지 않았죠? 아, 그럼요. 네. 독립전쟁을 위한 컨트롤 타워, 수뇌부의 탄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이제 뭐 척하면 척이에요. 이 정도 이제 그냥 프로입니다. 네. 요약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상하이에는 우리 정부가 있고, 네. 그리고 만주에는 우리의 군대가 있고, 미주와 해외 동포들은 돈과 지지를 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 정말 각지로 흩어졌던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합쳤던 모습을 함께 보게 됐는데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우리 진유 씨의 건의사항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사실 독립전쟁사에서 여성들이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모신 분 보니까 아마 네. 진유 씨 오늘 궁금증 오늘 하루에 딱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발자취 오늘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뭐 용훈 씨 또 진유 씨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질문하면 약간 긴장해요. 네네. 네. 잘 집중하세요. 네. 네. 어렸을 때 위인전 읽으셨어요? 네, 읽었죠. 혹시 생각나는 위인이 좀 있으세요? 헬렌 켈러. 네. 아, 여성이니까? 네네, 네. 헬렌 켈러. 네. 나이팅게일, 네. 퀴리 부인, 예. 퀴리분. 뭐 등등. 일단 뭐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곳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니까 네. 이곳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또 우리나라 역사를 또 새롭게 알렸던 여성분들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윤희순 지사랑 그다음에 허은 지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나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두 분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분들이거든요. 네. 사실 자세히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셨는데 저는 뭐 남성, 여성 구분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많이 바치신 분들 중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리더들만 거의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농민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장사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속에 여성들이 이제는 좀 주목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배우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면 네.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을 텐데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여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에 함께했던 여성들 누군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 왜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보통 여성하면 우리가 뭐 현모양처 네. 심지어는 이렇게 얼굴 가리고 다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분명히 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는 칠거지악이 있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내를 내쫓는 7가지 이유인데 말도 안 되죠. 와, 요즘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먼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한 행위, 질투,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말이 많은 것, 훔치는 것.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으면 진작에 쫓겨났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옛날 얘기 같잖아요. 네.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건데 네. 사실 그거 외에도 삼종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여성이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러진 않았는데. 다들 그 자연스럽게 네. 저도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대답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게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시대에 뭔가가 분명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마음 상태나 어떤 다짐들도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자, 국권 피탈 시기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이화학당. 예, 1886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생겼다는 건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한복을 입었던 여성들은 어떻게 다녔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쓰개 치마를 쓰고 이렇게 다닌 경우들이 많았고, 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주부들, 안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분들은 필히 쓰개 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몰래 숨듯이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교육이 이제 공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통로가 생겨졌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였거든요.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성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들이 또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무슨 변화지? 이러면서 여성들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지게 되면서 사회의식이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국권 피탈에 이르렀을 때 나라가 잃게 되는구나.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성들도 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죠. 깨어난 거죠. 그렇죠. 대체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학교라고 하는 것이 신문물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 되면서 그곳에서 그런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여학생들이 이제 운동의 중심에 서는 경우들이 있고 3.1 운동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생운동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여성운동 그 외에 여러 이제 임시정부나 여러 독립군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학교에서 뭐 네. 총 쏘는 거 이러고 배우진 않잖아요. 근데 네. 우리의 주제는 사실 독립전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전쟁에도 여성들이 같이 했던 건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 간절해지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행동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일대 사건 속에 그 인물이 서 있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내 자식에게 나라가 없는 이 상황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건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이 시대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대열 속에 여성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가지 않았을까. 네. 근데 보통은 뭐 지원을 했지 참여를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현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사례가 지금 방금 이름이 나왔던 우리 여성분이 한 분 있었죠? 네. 지난번에 배웠던 유니스 그렇죠. 지사님이요. 의병장. 네, 네. 안사람 의병가를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제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의 어떤 신호탄 첫 장을 여시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정말 멋진 말을 하셨어요. 신호탄.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이 그 의병에서 여성 의병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미스터 선샤인의 어떤 모델로서 주목을 했었던 이 여성. 애신아 씨가 그러면 윤희순 의병장님 예, 모델이었던 그 거예요? 한 부분을 이제 모델화 시켜서 같이 갔던 것도 있죠. 윤희순 지사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좀 약간 불우한 환경이셨어요. 어머니도 태어난 지 또 1회 만에 돌아가시고 또
또 결혼을 했을 때 첫날 밤에 네. 불이 나가지고요. 첫날 밤에.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족두리를 쓴 채 막 뛰쳐나와가지고 불을 막 껐다는 걸 보고. 새 신부가요. 네네. 야, 네. 어마어마한 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아하고 얌전하고 이런 성격은 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시아버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 가사를 쓰셨던 유공석 선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의병 가사를 이렇게 쓰시니까 옆에서 똑똑하시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겐 이거야. 왜냐하면 남성들은 무기를 들고 나간다면 여성들은 우리도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이 여성들에게 이걸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안사람 의병가. 네네네. 지난번에 네. 그 들었을 때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그 네. 의병이 을미의병 맞나요? 을미의병과 정미의병. 아, 예, 두 가지였구나. 두 개였습니다. 을미의병 당시에는 의병 가사를 써서 많이 알렸다면 근데 정미의병기 같은 경우에는 의병 단체를 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 의병장으로 주목받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총을 쏘고 하시기보다는 탄약을 만들고 무기를 하고 정보 전달을 하고 남장을 하고 그리고는 몰래 예. 그러니까 상투 이렇게 뭐 하고 옷을 이제 남자 옷을 입고 치마를 벗어 던지고 바지를 입고 네. 미스터 선샤인의 고혜신이 그렇게 네. 총들 때 남장하고 다니 그 모습 네, 그대로 네, 네.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여성 의병이라고 하면 뭐 식사를 해결해 주시거나 뭐 이렇게 네. 빨래 도와주시거나 이거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안사람 의병단이 우리가 좀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네. 사격 훈련을 하고 또 특이하게 화약을 직접 제조를 해서 네. 의병들한테 공급을 했다고 전해져 네. 있어요. 이게 제일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조선시대 때 화약 만드는 게 네. 더구나 민간에서 화약을 만드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화약 만드는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요. 그 당시 화약 만드는 과정들 보면은 그 초석이라고 이제 특이한 성분이 섞인 흙들을 모아서 이거를 사람의 소변, 말똥, 그다음에 재를 섞어갖고 태운 다음에 말려서 다시 그걸 정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이제 염초라고 하는 화약의 원료가 되는 그런 재료를 모으는 아주 번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의병전쟁 시기에 들어서 이제 화약이 아주 많이 필요해졌죠. 네. 이 화약도 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했을 땐 안사람 의병단이 춘천에서 바로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군대에 어엿한 군대에 소방기지 역할을 했던 거죠. 와.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화약을 제조했던 그 여인의 꼴이 2006년에 항일의병 무기제조 훈련장 유적 기념비 해갖고 지금 그 터에 딱 기념비가 지금 멋지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춘천 가면 닭갈비 먹을 수 있는 안사람 의병단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 해요. 정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진짜로. 자, 이제 이 윤희선 지사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일제에 대한 경고문을 만들어서 이제 알리기까지 합니다. 경고문. 네, 그걸 네. 우리 이지 아나운서님 좀 네. 읽어주세요. 네, 제가 감히 외놈대장 보거라. 우리의 민비를 살해하고도 너희 놈들이 살아서 가기를 바랄 소냐. 이 마적대 오랑캐야.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빌고 가거라.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 와, 자신 실명까지 네. 그냥 바로 적고 그리고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네. 진짜 여장부 느낌의 글이네요. 그렇죠. 네. 이름까지 본인의 실명까지 이렇게 딱 네. 공개를 하시면서 그러게요. 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나라가 또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를 뺏기게 되니까 이제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자결 하려고 하죠. 이제 시아버님이 자결을 하시려고 하실 때 네. 마음이 더 무너지셨나요? 말리셨겠죠. 말렸죠. 네. 네. 그리고 아버님 이제 저희 다시 독립운동을 시작합시다 하고 아버님한테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의암 유인석 선생이나 의병장에서 거의 우두머리에 계셨던 분들은 만주 쪽 그 일대나 그런 데를 독립군 기지를 벌써 이미 탐색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심기일전에서 같이 가시죠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망명을 하신 거네요. 네, 1911년 이제 의병 가족들이 다 같이 그 눈보라와 그걸 뚫고서
만주로 망명을 갑니다. 그 네. 당시에 51세였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싶으네요. 그렇죠. 나라를 네. 잃고 다 같이 떠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럼 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곳에 가서 윤희순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여성 리더로서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곳에서 의병 가족들과 같이 고려구라고 하는 마을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윤희순 의사 같은 경우는 노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 노학당에서 항일 인재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을 하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근처에 사는 중국인들에게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고 이 중국인들과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을 때 그때 확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설. 예. 연설문이 있는데요. 진유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1000번을 넘어지면 10,000번을 일어서겠습니다. 한 민족의 원수를 갚고 우리 가족의 원수를 갚고 한국의 국권을 찾기 위해 지금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소름 돋는데요. 네. 1000번을 넘어지면 네. 10,000번을 일어서겠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또 윤희순 의사 같은 경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노학당이 일제에 의해서 감시 그리고 단합에 의해서 폐교가 되고 말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독립단 학교를 나중에 또다시 세우고 조선독립단 학교하고 그다음에 가족 부대까지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직접 총을 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합니다. 정말 잃었던 나라를 찾는 일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던 거죠. 말씀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여성들이 조선시대에 억압돼서 살다가 뭔가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뭔가 열망, 그 내재된 열망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뭔가 깨닫게 되고 그게 바로 일제 침략에 의해서 폭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의병전쟁이 여성 독립운동의 신호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인지 그 후에 뭐 3.1운동 하면은 정말 수많은 그 소녀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네. 3.1운동 당시에 이 사진이 이제 만세 행진하는 사진이거든요. 교복이었나 봐요, 당시. 이걸 처음에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고는 이게 기생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한복을 입은 여성들은 경기여고 여학생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학생들 그 헤어스타일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붕 떠가지고 말이죠. 볼륨이 네. 풍성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때는 지금 아래 위로 검은 색깔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건 동복입니다. 3월 1일이었으니까 동복을 날이 좀 추웠겠다. 그래서 동복을 입은 여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였다. 예, 이 행렬이 사실은 비단 경기 여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움직였으니까요. 전국의 이 여학생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닌 거국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밀 결사대가 전국에서 조직되기 시작해요. 비밀 결사. 네, 신기하죠? 그동안 배웠던 게 3.1운동 이후에 이제 해외로 많이 근거지를 옮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해외의 항일 무장 투쟁에도 여성들이 함께 했나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전에 대비해서 독립군들이 해외로 막 갔잖아요. 네네. 그때 여성분들도 함께 했나요? 그렇죠. 이제 윤희순 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회영 선생이나 뭐 이상용 선생이나 허위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하게 될 때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별로, 그리고 부락 단위별로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가족 단위의 이주에는 항상 여성이 있고 또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항일 투쟁에서도 당연히 여성들의 역사들이 함께 쓰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영화 암살로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었던 바로 남자연 지사거든요. 그 암살에서 전지현 씨 역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분이세요. 한번. 유명한 네.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집중을 좀 해야 돼갖고. 네.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다른 것 같지만
따라한 게 맞긴 해요. 아니 눈빛이 200%였어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보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픽션일까? 네. 네. 쌍둥이로도 이게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그거는 근데 뭔가 약간 좀 극적인 재미를 위한 어떤 그렇죠. 요소겠죠. 아마. 네. 이 남자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그 영화하고는 사실 좀 거리감은 있지만요. 또 만주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했던 여성이긴 해요. 그래서 또 이분을 이제 그 가상인물인 안호균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이 남자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열차게 정말 무장투쟁에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지현처럼 젊지 않았다. 네. 그거는 뒤에서 이제 또 얘기를. 네. 그렇다면 만주에서 활동한 독보적인 여성 독립 운동가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열투쟁에도 가담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안 자체가 굉장히 명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학을 띄고 대학을 띄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남편도 이제 의병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을미의병에 활동하게 되고 아까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이제 정미의병 때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항일 의식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1919년 3.1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이때 바로 이 서로군정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면서 이 독립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제 뭐 치료해주고 이런 역할들 하면서 이때 이제 독립군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면서 이후에는 1920년대에는 국내외 잠입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의열투쟁들을 하게 돼요. 국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의열투쟁들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이제 1930년 다시 만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931년 이때가 아주 중요한 해인데 바로 이제 일본의 만주 침공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만주국, 소위 괴뢰 만주국이 세워지게 되죠. 이런 이제 만주의 격변 상황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지를 하고 혈서를 쓰게 됩니다. 단지요? 네, 단지라고 혈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직접 의열투쟁에 이제 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권총을 들고. 그래서 만주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처형하기 위해 대사와 관동군 사령관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의열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용사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간 옥고를 치르시다가 몸이 굉장히 쇠하해지셔서 1933년 8월 여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단지라고 하면 사실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아예 자르는 건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럼 이분은 좀 이런 불꽃 같은 삶을 사셨는지. 네. 남자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의병운동을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병에 나가셨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복자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이제 김성삼 씨와 함께 독립운동에 같이 나중에 뛰어들게 되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어지러운 시대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을 잃고 하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독립군의 어머니로 다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과 다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실제로 불리죠?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움직이시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남편의 피 묻은 전사할 때의 그 피 묻은 옷을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남편의 현장에서 전사하셨던 그런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활동한 것도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남재현 지사가 처음에는 이제 여성 교육이라든지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다가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단지 혈서 부분에서의 독립군 단체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연배가 많으셨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926년도 그렇고 31년, 32년 거쳐가지고 남재현 지사의 총독 암살 사건을 시도했던 부분. 영화하고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영화에서는 멋지게 성공을 했는데 이곳은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꼈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재현 지사가 총독 암살을 시도했다는 것과 함께 또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또 많이 주목을 받죠. 예, 249원 80전입니다. 149원 그게 80전. 네. 세상에. 예, 이분이 조선인 여관에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모셨는데 아들아 저기 어디 가서 보따리를 찾아와라 해보니까 열어봐라. 거기에 249원 80전 전 재산이 들어있었는 거예요. 내 죽거든 내 나라가 독립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독립축하금으로 200원을 바쳐라. 예. 그리고 49원 80전은 우리 친손주 외손주를 위해서 써라. 왜냐하면 그 애들도 또 독립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뼛속까지 독립운동가셨다. 그래서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네. 자신의 온 삶과 전 재산을 바쳐서 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모셔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지금 우리 그 서울 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분의 묘가 모셔져 있는데요. 유해를 모시진 못했고요. 그 이분의 생전의 유품으로 남편과 함께 지금 합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해는 사실 언제 없어진지도 그 시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모셔져 있던 데는 그 하얼빈 안에 있던 외국인 묘지였는데 중국에서는 개발을 해갖고 유해는 이제 유실되었고요. 그럼 사실 이제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지금 유해조차 이 해방된 조국에 좀 모시지도 못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도 함께 듭니다. 자,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 온 삶을 바친 여성 지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임시정부에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군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한인 비행학교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전 너무나 놀란 게 우리나라에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있다면서요. 네. 너무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여성 예, 비행사. 바로 이제 권기옥 지사입니다. 네. 191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이라고 있는 비행장, 네. 이제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인 비행사의 이제 고개 비행이 막 이루어지겠다. 이걸 보면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개 비행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비행사의 꿈을 꾼 이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권기옥 지사이고 이 권 지사는 내가 비행사가 돼서 일본에 폭탄 안고 날아가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죠. 와. 그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중국의 이제 운남에 있는 항공학교를 다니면서 첫 번째 항공 비행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럼 당시에는 비행기가 사실 흔치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전투기를 조종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정말 특이한 경우에 보통 비행기 배우는 분들 기술부터 안 다음에 뭐 전투기든 폭격기든 군용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권기옥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군용기로 지금 그 비행 자격을 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항공 기술을 배우셨던 곳이 이제 운남 육군 항공학교라고 하는데 중국도 사실 그 당시에는 공군 전력이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육군 사관학교 안에 육군의 항공부대를 양성하는 분교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로 유학을 하셨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바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공군사관학교로 유학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외국인인 것도 진귀하지만 여학생이었던 것도 굉장히 특이했던 사실이죠. 운남항공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1924년에 이분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이제 엽서를 보내시거든요. 자기 비행기 타는 걸, 이런 사진이죠. 하고 그 지금, 당시에 탔었던 비행기. 네. 권기옥 지사님이 또 다행히 사진이 이분 많이 남아 있는데, 저분이신 거죠? 네, 여기 안경 네. 끼신 안경 분. 끼신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어. 너무 다른 멋있어요. 것도 중국인. 포스가 장난이 와. 아니시네요. 1925년에 이 항공학교를 졸업하시고
군인이 되셨죠. 그야말로. 그 당시 이제 국민당군 계열이었던 이제 서북 군벌의 항공대 장교가 되셨는데 이분은 실제로 전투 임무에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군벌끼리 내전 과정에서 이분은 이제 이제 서북 군벌 출신으로 동북군에 대한 폭격 임무를 수행을 하셨어요. 적군과 교전을 해보신 분이었고요. 또 사실 그 점에서 단순히 최초 여자 조종사다가 아니라 군사 기술의 급변기를 맞아서 당시 그 한국인들이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그 최신의 군사 기술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여성분이셨다는 거. 이게 특히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일을 여성이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본인의 꿈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빛내는 일이기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되셨는지 그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이분은 지금 태어난 곳이 평양이거든요. 평안도라든지 아니면 황해도라든지 이 일대는 보면은 이제 우리 남한 쪽이 아닌 이북 지역으로 봤을 때는 빨리 개화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개화문물도 많이 들어오고 공업지대로서 많이 주목을 받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생활은 사실 넉넉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분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똑똑하셨거든요. 그런데 형편은 어려웠고 가족의 여러 가지 살림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평양에 조성되어졌던 공업지대가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은단 공장의 여공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으니까. 4학년이네요. 네. 네. 초등학교 네. 4학년이에요. 11살 때 초등학생이- 돈을 벌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분은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또는 거기 목사님하고 도움으로 이분은 송년소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똑똑하니까 또 추천을 해서 숭의여학교로 편입해서 들어갑니다. 잘 됐다. 네. 그리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결사대 송죽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3.1운동 당시에 선배들과 같이 태극기를 만들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3.1운동은 사실 평화운동이었지만 네. 일제가 무력으로 진압했잖아요. 네네. 네. 그 이후에는 뭔가 그 3.1운동에 참여하셨으니까 네네. 뭔가 순환을 받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권기욱 지사도 그 당시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3주간 구류가 되어졌고 또 추록하고 난 이후에는 군자금을 또 돕다가 또 6개월 옥고를 치르고 권기욱 지사님은 이미 일본인들이 주목하는 명의 조선인의 명단에 오를 정도로 완전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되죠. 몸도 많이 쇠약해지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추천도 하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3.1운동에 함께하고 비밀결사대하고 그때 나이를 생각해보면 20살도 안 됐을 시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비행 조종까지 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사실 이 권기욱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상해로 망명하셔서 상해 이제 임시정부의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인성학교 교사도 하셨고요. 이 성제 이시영 선생, 재무총장을 하셨던 성제 이시영 선생이나 노백린 선생의 추천을 받아서 아까 말한 중국의 이제 항공학교로 입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1923년에 이제 그 우남 그 항공학교에 입교를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도 면접 보러 가는 길도 거의 한 달이나 걸리는 아주 복잡한 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정말 피곤한 길이었을 텐데 그 당시 그 면접 때 일화가 재밌는 게 전해지더라고요. 권기욱 지사가 딱 그 면접 때 일단 왜 여기 입교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그 포부를 자신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비행사가 돼서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고 싶습니다. 와. 그 자체로 멋진 군인이시기도 하시고. 네, 진짜. 맞습니다. 권기욱 지사는 그 이후에 또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중일 전쟁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도 달라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국 국민당이 충칭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대한애국 부인회 활동 등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내에 나중에 들어와서도 1940년 들어와서도 그 유지를 가장 계승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권기욱 지사님은 광복 이후에 권기욱 지사님 활동이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장설되어지기 전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방위원회의 최초 전문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찌 보면은 이 국회의 어떤 활동의 어떤 중요한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이분은 어찌 보면 사회활동가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5년도쯤 해가지고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죠. 거기에서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을 개척하셨습니다. 권기옥 장학금이고요. 네, 네. 그 사실 우리 애국지사들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권기욱 지사님께서는 광복 이후에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전쟁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임시정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권기욱 지사님이 함께 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남다른데 또 다른 여성들의 활약 궁금한데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네. 이제 법에 명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성 의원도 배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임시의정원 의원이 바로 이 김마리아 여사이고요. 네, 이분이시고요. 어. 네. 네. 우리나라 분이시죠? 예, 우리나라 분입니다. 네. 어떻게 굉장히-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유학파거든요. 네. 네, 유학을 다녀오시고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한 네. 아주 유명한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첫 번째 의원, 여성 의원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미인이시죠? 저 여성분은 이제 정경화 여사시고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김의환 지사고요. 독립운동가 가족,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가문 중에 하나고 이 정경화 여사가 그야말로 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막 도우면서 챙기고 아주 뭐 대장부 같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 여성운동가 분들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네. 운동가들이 좀 바로 앉으실게요. 이어져서 또 다른 네. 분이 있는데요. 이번 이제 최경신 지사라신 분인데 이분은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교사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던 중에 아까 앞서 소개됐던 김마리아 지사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3.1 운동에 투신을 해서 독립운동에 이제 가담을 했고 만주로 망명을 하신 이후에는 그 평안도랑 중국 오고 가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에도 아주 큰 힘을 보태셨고요.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교육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인 애국 여성단체를 조직을 해서 끊임없이 임시정부를 좀 멀리서 지원을 하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1919년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다 하니까 태평양에서 조직되어진 게 대한 여자 애국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총단장을 나중에 뒤에 하시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때 이분의 역할이 사실은 그 당시에 또 미국 쪽에서 독립자금 모금하고 하는데 여성들이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사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찬하게 느껴지는 게 네. 우리가 애국지사들의 사진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수감번호 달고 이렇게 네. 뭔가 힘들어 있는 모습인데 사실 웃고 있는 모습, 이렇게 잘 차려입고 찍은 모습 보니까 더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더 네. 느껴지네요. 아,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으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맞아요. 네. 멋쟁이들이세요. 그러게요. 목걸이도 멋있게 네. 든든한 지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요원으로 최전선에 나선 분은 혹시 안 계셨나요, 수장님? 1940년 이후에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어지고 여성 광복군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여성들이 또 활약을 또 만주 일대에서 아까 했다는 것은 남자연 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분처럼 똑같이 광복군으로 활동하셨던 오광심 지사님이십니다. 이 오광심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부부의 사진인가요? 네, 부부의 사진입니다. 오. 제3지대장이셨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중책을 또 맡으셨으니까 광복군 제3지대의 거의 뭐 중추적인 그러시군요. 역할을 하셨던 두 분이시죠. 1931년도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일대를 그쪽으로 이제 침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는 독립운동 대열에 같이 서서 활동을 하면서 군복을 입고 현장에서 뛰어다니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독립전선의 전후방에서 활동했던 군복 입은 독립투사.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군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족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범주, 공동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집안을 볼 수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이라면 조마리아 선생님만 떠올리게 그렇죠. 되는데 사실은 그 여동생도 독립운동을 지원하셨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랬구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이에요. 네. 네. 성함이 그렇구나. 어떻게 되죠? 안성녀 지사님입니다. 네. 어떤 네. 활동을 하셨죠? 이분은 일단 오라버니가 일본으로부터 아주 주목받는 독립운동가셨잖아요. 이 가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항상 계속 첩보 활동을 하면서 주시를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주 하얼빈 일대에서 대표적인 부분은 뭐냐면 공복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예 그 군복을 만들 수 있게끔 있잖아요. 양복점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 뒤로 그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만주 일대라든지 이쪽으로 독립군 군복을 계속 만들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추웠기 맞아요. 때문에 그 지역은 정말 추운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어야 되지만 너무 추웠기 때문에 솜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계속 재봉 질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군복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그렇죠. 군인들의 몸을 보호해준다 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군인들이 소속감. 그 군인답게 만들어주는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옷을 네. 입은 만큼 동안에는 정말 나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 의식을 불어주는 옷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물건인데 네. 근데 그 당시에 독립군 규모가 꽤 컸을 텐데 네. 수천 명 규모에 됐을 때 그걸 안성녀 그 지사께서 혼자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만주 일대에 재봉 부대가 있었어요. 재봉 부대요. 우리가 아는 네. 재봉틀이요? 네. 어머. 여성들이 아예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계속 예, 재봉틀을 돌리면서 이 군복을 제작했던 재봉 부대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지역의 부녀 단체들을 중심으로 또 아니면은 일부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이게 전투가 굉장히 봉오동 전투고 청산리 전투고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이 군복을 조달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계속 이거 뜯겨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봉틀을 등에 메고 산을 타고 올라가서 현장에서 이거를 수선을 하는 여성도 나오게 되거든요. 야, 여성 독립운동가를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예. 재봉틀을 메고 산을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 동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이 완전히 온몸에 절절히 배어 있는 총만큼이나 거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죠. 못했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네. 독립운동하면 총칼 들고 싸운다고 맞아. 생각했지 네. 재봉틀로 군복을 그렇게 다 고쳐주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제 저도 네. 제 의문이 하나 해소되는 건데 네. 그 독립군이 정말 군대답게 있으려면은 작전은 전투를 승리하게 하지만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건 좀 군수라고 하거든요. 네, 네. 후방이 받쳐줘야 전투를 넘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독립군 정말 어렵게 지내셨잖아요. 그 와중에 과연 그 독립군이 독립군답게 있을 수 있도록 지탱했던 힘이 무엇일까라는 항상 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군복만 전달한 것이 아니겠죠. 정보 전달도 했을 것이고 독립 자금도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이 현장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게 끈끈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진 여성들의 뜨거운 삶에 저의 가슴도 참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서 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투쟁과 항거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늘 함께 계셨는데 제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 없이 여쭤봤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네.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으니 독립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한번 좀 붙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맞아요. 싸워야죠, 네. 이제. 그러니까 한번 붙기만을 기다리는군요. 네. 우리 오시면. 네. 이제 좀 울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국립군이 드디어 승전보를 울릴 때가 와. 됐습니다. 오, 드디어. 울리나요? 다음 주겠죠? 다음 주겠네요. 네. 아주 가까운 미래 다음 주 아. 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채널을 고정하고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빛나는 대일항쟁기 독립군이 이뤄낸 빛나는 승리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여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남녀노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맞서 싸우라. 자, 독립군 대첩 그 화려한 막이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